아, 진짜 냄새 안 나죠? 옆에 앉기 싫은데.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와서 밥을 먹어요? 다른 데 가면 안 되나? 충북 제천의 한 가족 식당. 오후 2시경에 한적한 시간이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할아버지를 향해 날아오는 차가운 시선들이었죠. 낡고해진 작업복을 입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혼자서 조용히 김치찌개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초라했어요. 머리는 며칠째 감지 않은 듯 기름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특히 손등과 팔뚝에는 크고 작은 상처 자국들이 가득했죠. 마치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사람의 손 같았어요. 저기 앉은 할아버지 좀 보세요. 옷도 그렇고 머리도 언제 감았는지. 젊은 커플이 속삭이는 소리가 식당 안에 은은하게 퍼졌어요. 여자는 코를 막으며 남자친구에게 불만을 토로했고 남자도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들을 못 들은 척하며 수저를 드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어요. 그분의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은 오랜 세월 고생한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다른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고, 정말.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식당에 들어올 수 있지? 맞아요. 좀 자중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밥맛 떨어지게. 그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고 할아버지의 어깨는 그때마다 조금씩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식당 사장도 눈살을 찌푸리며 할아버지 쪽을 힐끔거렸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내심 빨리 나가줬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문한 음식을 드시고 계시니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사장은 속으로 투덜거렸어요. 아이고, 이런 분이 오시면 다른 손님들이 다 나가버려. 장사가 안 되겠네. 할아버지는 그런 시선들을 모르는 척하며 조용히 밥을 드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김치찌개 한 그릇을 시켜놓고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드시고 계셨거든요. 가끔씩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펴보다가도 다른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면 다시 고개를 푹 숙이곤 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4명의 젊은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25에서 30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사내들이었어요. 짧게 깎은 머리와 곱게 뻗은 어깨, 그리고 걸음걸이만 봐도 군인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의 눈빛은 예리했고 몸짓 하나하나에서 훈련받은 군인의 기운이 물씬 풍겼죠. 여기 앉을까요? 좋습니다. 휴가 나온 김에 제대로 된 백반 한 끼 해야죠.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 부대 밥만 먹다가 이런 집밥 스타일 먹으니까 정말 기대되네요. 맞아요. 훈련 끝나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버텼잖아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2 테이블 정도 떨어진 자리에 앉았어요. 메뉴를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평범한 휴가 나온 군인들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들의 눈빛과 몸짓에서는 보통 군인과는 다른 예리함이 느껴졌죠. 마치 특수부대 출신들 같은 특별한 기운이 있었어요. 다른 손님들도 그들을 힐끔거리며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젊은 커플도 이번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군인들을 관찰했습니다. 와, 저 사람들 뭔가 달라 보이지 않아? 응, 군인 같긴 한데 보통 군인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 되게 프로페셔널해 보여.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식당에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초라한 모습의 할아버지와 휴가 나온 특임대원들 사이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의 만남이 가져올 감동적인 순간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할아버지의 이름은 박영식, 올해 72였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김치찌개를 드시면서도 자꾸만 옆 테이블의 젊은 군인들을 힐끔힐끔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들의 짧게 깎은 머리와 반듯한 자세를 보니 문득 돌아가신 아들 생각이 났던 거죠. 민수야. 박영식 할아버지의 가슴 속에서 28살의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박민수 중위 707부대 특임대원이었던 그 아이는 작년 여름작전 수행 중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했어요.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죠. 할아버지는 수저를 놓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는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군인이 되겠다고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말을 하던 아이였어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닮아 군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와 들려준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란 아이였어요. 하지만 막상 군대에 들어가니 특임대 훈련이 얼마나 혹독한지 매번 휴가 때마다 야위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훈련이 너무 빡센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을 뛰고 밤늦게까지 사격 훈련하고. 몸이 말이 아니에요. 견뎌라, 민수야. 아버지도 그 나이에 베트남 정글에서 버텼다. 내가 못할 리 없어. 힘든 훈련을 이겨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야. 그때마다 박영식 할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엄하게 대했던 건 아닌가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아들이 힘들어할 때 조금 더 따뜻하게 안아줄 걸 그랬나 싶었죠. 군인의 아버지라는 자부심 때문에 너무 강하게만 키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임대원이 된 민수는 그래도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버지처럼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됐다면서 가끔 전화로 훈련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부대 정말 대단해요. 다른 부대에서 못하는 특수작전들을 담당하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위험한 작전들, 동료들과의 우정, 그리고 언제나 조국을 향한 사명감을 이야기했죠. 특히 힘든 훈련을 함께 이겨낸 동료들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어요. 아버지, 저희 동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서로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진짜 전우들이거든요.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싸우신 것처럼 저도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우시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작전 수행 중 헬기가 추락하면서 민수와 동료 3명이 모두 순직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박영식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도 못하고 넋이 나간 상태였죠. 장례식장에서 받은 태극기와 훈장이 아직도 집에 고이 모셔져 있었어요.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아들 잃은 슬픔에 자신을 돌보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듯이 살아가고 계셨어요. 지금 저 젊은 군인들을 보니 민수가 생각났어요. 아마 저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들일 텐데 나라를 위해 힘든 훈련을 받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처럼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박영식 할아버지는 숟가락을 놓고 저 젊은 군인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4명 모두 진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죠. 그 모습이 너무나 정겨워 보였어요. 이거 진짜 맛있네요. 부대 급식이랑은 차원이 다르네요. 특히 이 김치찌개 국물이 끝내줘요. 그러게요. 휴가 나와서 이런 거 먹는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생각도 나고. 맞아요. 집에서 먹던 된장찌개 맛이 나요. 정말 오랜만이네. 다음에 또 여기 와야겠어요. 김치찌개 정말 끝내주네요. 부대 돌아가서 동료들한테도 추천해야겠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민수도 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곤 했거든요. 특히 어머니가 해주는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는데 지금은 그 어머니도 세상에 없었죠. 아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신 아내를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민수 어머니는 아들이 특임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많이 걱정했었어요. 여보, 우리 민수가 너무 위험한 일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부대로 가면 안 될까요? 하지만 남편과 아들 모두 군인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결국 이해해 주셨죠. 그래도 조심히 해. 엄마가 매일 기도할게.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었지만 저 군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어요. 민수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대신이라도 해주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휴가 때 민수가 아버지, 다음에 휴가 나오면 맛있는 거 같이 먹어요라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저 젊은 군인들을 보며 느끼는 안쓰러움까지. 특히 그들이 정말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동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난 할아버지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요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저 젊은 군인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카운터로 향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식당 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아까까지 다른 손님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위축되어 있던 분이 갑자기 어디로 가시는 걸까 싶었죠. 사장님, 저기 테이블에 앉은 젊은 분들 계산 제가 하고 싶어요. 네. 왜요? 아는 분들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분들인데요. 군인들 같아서 그냥. 제가 계산해드리고 싶어요. 사장은 잠시 멍하니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다른 손님들이 싫어했던 그 할아버지가 갑자기 남의 계산을 해주겠다니 뭔가 이상했죠. 더구나 그렇게 형편이 어려워 보이시는 분이 남의 밥값을 대신 내겠다는 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요. 네 분이서 드시고 계시잖아요. 괜찮습니다. 얼마든지 제가 낼게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진심이 느껴진 사장은 할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군인들이 다 먹지도 않았는데 미리 계산하겠다는 게 좀 이상했지만 돈을 낸다는데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할아버지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분들은 모르게 해주세요. 그냥 조용히 계산만 해놓고 나중에 저분들이 계산하려고 할 때 이미 됐다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젊은 군인들이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러 일어났어요. 4명 중 1명이 카운터로 향하며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계급이 가장 높아 보이는 중사였어요. 사장님, 저희 테이블 계산 부탁드려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그게 이미 계산이 끝났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언제 계산했죠? 군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해했어요. 분명히 아무도 계산하러 가지 않았는데 이미 됐다니 이상했죠. 중사가 다시 물었어요. 사장님,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분명히 계산을 안 했거든요. 아니에요. 정말로 다른 분이 대신 계산해 주셨어요. 사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할아버지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계신 할아버지께서 여러분 계산을 다 해주셨어요. 네. 군인들은 깜짝 놀라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까부터 구석에서 혼자 조용히 식사하시던 그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자신들의 계산을 해주신 걸까요? 더구나 다른 손님들이 좋지 않게 바라보던 그분이 말이에요. 중사는 동료들과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모두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죠. 이런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거든요. 특임대 훈련을 받으면서 수많은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뜻밖의 호의를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중사가 할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다른 동료들도 뒤따라왔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희 계산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만 왜 그런 일을 해주신 건가요? 박영식 할아버지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군인들 같아서 그랬어요. 그런데 왜요? 저희를 아시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일을 해주시다니.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 아들도 군인이었거든요. 그 말에 군인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깊은 슬픔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이었다는 과거형 표현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죠.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금도 군복무 중이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년에 순직했어요. 그 한마디에 군인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순직이라는 말의 무게를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같이 위험한 훈련을 하면서 언제나 머릿속 한편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단어였으니까요. 동료를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 그리고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군인 중 1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동료들도 모두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지만 그들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들 보니까 우리 민수가 생각나서 그냥 뭔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순간 군인들은 뭔가 특별한 기운을 느꼈어요. 이 할아버지가 단순한 분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아들을 순직으로 잃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젊은 군인들을 보며 느끼는 복잡한 감정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거든요. 4명의 군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 모두 707부대 특임대원들이었고 전사한 동료에 대한 예의와 그 가족에 대한 존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임대라는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는 동료애와 희생정신이 생명과도 같았거든요. 가장 계급이 높아 보이는 중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이름은 김준혁 중사였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따님이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707부대였어요. 특임대원이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4명의 얼굴이 확 바뀌었어요. 707부대는 그들과 같은 부대였거든요. 더구나 작년 여름에 헬기 추락 사고가 있었다는 건 그들의 머릿속에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김준혁 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혹시 박민수 중위님이세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민수를 아세요? 중사가 숙연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희가 같은 707부대 소속입니다. 박민수 중위님은 저희 부대의 영웅이십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마웠죠. 1년 동안 혼자서만 아들을 그리워해왔는데 아들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니. 민수를 기억해주시는군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떨리고 있었어요. 김준혁 중사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박민수 중위는 정말 존경받는 선배였거든요. 중사가 다른 대원들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준호 상사, 박성호 병장, 그리고 최영민 병장까지 모두 같은 마음이었죠. 그러자 4명이 동시에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경례, 충성.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군인들의 경례 소리에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은 뭔 일인가 싶어 멍하니 바라봤고 사장도 깜짝 놀라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젊은 커플도 입을 다물고 바라봤어요. 4명의 특임대원들이 한 할아버지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장엄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초라한 행색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던 할아버지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어서서 어색하게 경례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받는 경례였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이후 수십 년 만에 받는 제대로 된 경례였죠. 김준혁 중사가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민수 중위님은 저희 부대에서 정말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부하들을 먼저 챙기시고 위험한 작전에서도 솔선수범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무사히 있을 수 있는 것도 중위님 같은 선배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중사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눈물이 맺혔어요. 아들이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자랑스러우면서도 그리웠거든요. 민수가 얼마나 동료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 있는 군인이었는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민수가 그렇게 좋은 군인이었나요? 네, 정말로요. 중위님을 모르는 사람은 저희 부대에 없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김준혁 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께서도 군인이셨나요? 경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우셔서. 그리고 박민수 중위님이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 된 것도 아버님의 영향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박영식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젊을 때 잠깐. 어느 부대에서 복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베트남에서의 기억들은 아직도 가슴 깊은 곳에 아픔으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동료들이니까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베트남이었어요. 파병 3사단에서 중위로 복무했었죠. 1970년부터 72년까지 1년 반 정도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특임대원들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베트남 파병은 한국 군사사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작전이었거든요.
특히 파병 3사단은 치열한 전투를 겪은 부대로 유명했죠. 그들이 아는 한 베트남 참전 용사들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었어요. 이준호 상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배운 군사사에서 파병 3사단은 정말 유명한 부대였어요. 네. 그때가 25살이었나? 정말 젊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겁도 없이 그런 곳에 갔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묻어나는 깊은 경험의 무게를 군인들은 느낄 수 있었어요. 베트남의 정글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를 경험한 분이었던 거죠. 그런 분이 아들까지 순직으로 잃었다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클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식당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할아버지를 곱지 않게 바라보던 손님들도 이제는 숙연한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커플도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죠. 베트남 참전 용사라는 말이 주는 무게감을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었어요. 박성호 병장이 더욱 정중하게 물었어요. 혹시 어떤 작전에 참여하셨는지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괜찮습니다.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다만 정말 치열했죠. 많은 동료들을 잃었고요. 매일매일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잠시 먼 곳을 바라봤어요. 마치 50년 전 베트남의 정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총알이 빗발치던 전투, 함께 싸우다 쓰러진 전우들, 그리고 매일 밤 고향을 그리워하며 보냈던 시간들. 그 경험이 민수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됐어요. 군인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동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걸 가르쳐 줄 수 있었거든요. 최영민 병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박민수 중위님이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셨구나. 아버님에게서 받은 교육과 정신이 있었던 거군요. 특임대원들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어요. 왜 박민수 중위가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었는지, 왜 동료들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는지 말이죠. 베트남 참전 용사인 아버지로부터 받은 군인 정신과 가치관이 있었던 거였어요. 식당 안의 공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시끄럽게 떠들던 손님들도 이제는 조용히 자신들의 식사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라는 할아버지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게 달라진 거죠. 분위기는 마치 경건한 추모의 시간처럼 변해 있었어요. 젊은 커플은 서로를 바라보며 부끄러워했어요. 여자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남자도 고개를 숙인 채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수군거렸던 자신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을 그렇게 대했다니 말이죠.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저런 분에게.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속삭였어요. 맞아. 정말 부끄러워. 베트남 참전 용사이신 분을 우리가. 남자도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중년 여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까지 자중해야 한다며 수군거렸던 그들이 이제는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큰일했네. 저런 분이신데. 식당 사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한다고 빨리 나가줬으면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할아버지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사장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죄송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 배웠어요. 베트남 참전 용사이신 분을 제가.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는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아무도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제가 이런 모습이니까요. 특임대원들은 여전히 서 있었어요. 앉으라고 해도 쉽게 앉지 못하겠더라고요. 박민수 중위의 아버지이자 베트남 참전 용사인 분 앞에서는 예의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들에게는 이런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김준혁 중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하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대접받을 일이 아니에요. 선배님의 아버님이신데.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민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말을 멈췄어요. 여러분들이 민수 동료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제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민수에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때 식당 한쪽에서 중년 남성이 일어났어요. 그는 사회복무요원 시절 군부대에서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께 깊숙이 인사를 했어요. 어른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몰라 배웠어요. 베트남에서 나라를 위해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일어나서 할아버지께 인사를 했어요. 아까까지의 차가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찬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젊은 커플도 부끄러운 마음에 할아버지께 다가가서 사과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했어요.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할아버지는 그런 그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여러분들도 모르셨으니까요. 박영식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정말 특별한 하루였죠. 민수의 동료들을 만나서 아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들이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1년 동안 혼자서만 그리워했던 아들을 함께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특임대원들이 할아버지를 배웅하려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대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에는 오랜 세월 군인 가족으로 살아온 분의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죠?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민수처럼 되지 마시고 꼭 살아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말에 4명의 특임대원들은 다시 한번 경례를 했어요. 충성.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박민수 중위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준혁 중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부대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모두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민수 중위님의 아버님을 만났다고,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모두에게 전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식당을 나서자 김준혁 중사가 동료들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네요. 저런 분들, 저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될 텐데 저런 마음으로 자식을 보내주실 부모님들을 생각하니까. 이준호 상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민수 중위님이 왜 그렇게 훌륭한 군인이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저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요. 우리도 중위님처럼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겠어요. 다른 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만난 할아버지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훈련받은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 군인이라는 의미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식당 사장은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다짐했죠. 정말 부끄러웠어. 베트남 참전 용사이신 분을 몰라보고. 사장의 아내도 깊이 공감했어요. 젊은 커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들은 오늘의 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 남자가 말했고 여자도 깊이 반성했어요. 박영식 할아버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오늘따라 하늘이 더욱 맑고 푸르게 보였습니다. 민수야, 너의 동료들을 만났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더라. 내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군인이었는지도 알았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럽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아들을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들이 훌륭한 군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꿈속에서 민수가 나타나 말했어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후배들을 챙겨주셔서.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훈장이나 거창한 칭호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웅들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할아버지처럼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분들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댓글과 구독,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들어가요.